자녀의 교육에 대한 인식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이게 미래 역량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가장 중요한 거를 배워야 할 시기에 그걸 놓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미래 사회에 어떤 역량이 필요하다라고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뽑은 세 가지 큰 게 무엇이냐면, 기독교 부모들의 교육 고민 함께 묻고 함께 듣는 시간, 아인 라디오입니다. 기술이 이렇게 발전하는 시대에서 교육이 어떻게 나아가야 하는가에 대한 그런 화두가 있고요. 교육은 지금 거의 한 10년 전과 여전히 똑같은데 직업들이 다 사라지는 시대에서 우리는 이 교육을 계속 똑같이 지속하는 게 맞는 것일까? 지금 우리 시대를 이제 뷰카 시대 또는 초뷰카 시대라고 표현하기도 하거든요. 그게 이제 워낙 미래 사회가 예측 불가능한 그 시대이고 너무 변화 속도가 빠르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전에는 내가 이거를 공부해서 이 대학 가면은 이걸 할 수 있어. 그러니까 지금 막 하고 있는 노력들에 대해서 어떤 결과가 나올 거라는 게 충분히 예측 가능했었어요. 근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그게 불가능한 시대가 돼버린 거야. 하나의 예를 들면, 내가 이렇게 아시는 분, 그 자녀분이 최근에 몇 년 전에 전 세계적으로 가장 각광받은 직업이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개발자들이었어요. 얼마나 이 개발자들의 인기가 좋았는지 뭐 몸값이 천정부지였어요. 그냥 자기가 부르는 게 그냥 몸값일 정도로. 그래서 이제 그분의 자녀도 거기에 관심도 있었고 공부하고 싶어서 미국에 가서 이제 학사 석사를 공부하고 왔거든요. 근데 그게 한 4년에서 6년 정도 걸리잖아요. 졸업을 하고 나올 때가 되니까 세상이 어떻게 바뀌어 있냐면 AI가 나온 거야. 이 AI가 코딩이라든지 개발 이런 거를 너무 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미국이나 이런 데서 개발자 몇만 명씩 막 해고하고 있는 거야. 몸값은 그냥 뚝뚝 떨어지고 있는 거죠. 진짜 상위 개발자 일부 정도는 뭐 몸값이 높지만 초임자들이라든지 이런 사람 아예 뽑지도 않아. 그러면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 친구가 열심히 공부를 해서 그 좋은 대학을 가가지고 그 어려운 과를 졸업을 해서 나올 때에는 어떤 희망을 갖고 공부를 하고 나왔겠어요. 비용도 많이 들지만 이걸 공부했을 때 그래도 내가 사회에 나와서 내가 배운 이 학문 또 내가 배운 이 기술이 쓸모가 있고 몸값도 있고 가치도 있고, 그러니까 좀 보람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어려움을 참아내야지 미국까지 유학까지 해서 석사까지 다 마치고 온 거 아니겠어요? 근데 정작 마치고 졸업을 했는데 현실은 이미 그 시대가 가버렸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예측을 할 수 있었냐라는 거예요. 그건 한 사례를 이야기한 거고요. 지금 실제 우리 사회가 그렇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최근에 재미있는 일도 있었잖아. 노벨 화학상인가요? 생리학상인가요? 화학연구상. 화학 뭐 연구상인가? AI가 한 게 노벨상 저희가 됐잖아. 이렇게 지금 빨리 바뀌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부모님들, 이 3040 우리 지금 어린 자녀들을 키우는 부모님들이 잘 생각해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시대는 이미 저만큼 앞서가 있는데 아직 우리들의 교육이라든지 이거의 인식은 공립학교도 마찬가지고 부모님들도 마찬가지고 아직 과거 산업시대에 만들어진 그 교육제도에 거기에 아직 머물고 있어. 근데 그렇게 자녀를 한번 키웠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아까 우리 아시는 분, 그분 자녀 같은 일이 내 자녀에게 일어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마음 아프겠어요. 진짜 이렇게 된다라고 하면 걔는 얼마나 당황스럽고 그 부모는 얼마나 가슴 아프겠냐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요즘 부모님들이 생각할 게 뭐냐면 시대가 바뀌었다라는 거에 대해서 빨리 인정을 해야 돼요. 그리고 그거를 부모님들이 먼저 빨리 캐치를 해야 돼요. 근데 이거를 본인들의 직업이라든지 여기에서는 그래도 많이 인식하고 있고 이렇게 세상이 변하고 있구나 하는데 왜 자녀 교육이나 학교 교육에는 그거를 적용을 못하는지 모르겠어요. 자녀의 교육에 대한 인식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내가 좋은 영어 유치원 보내고 뭐 좋은 학원 알아보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이 아이들이 미래 사회에 살아가려면은 어떤 역량을 키워줘야 되는 게 맞을까? 이 질문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은 미래 사회에 어떤 역량이 필요하다라고 지금 이미 많은 연구를 해놨을 거 아니에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뽑은 세 가지 큰 게 무엇이냐면 첫 번째는 문제 인식 능력이거든요. 아니 우리 주변에 뭐가 문제지? 뭐가 아픔이지? 미래 사회는 어떻게 변하는 거지? 왜 이렇게 변해가는 거지? AI는 나에게 어떤 의미이고 이건 내 삶에는 어떻게 친구가 돼서 이걸 활용해야 되는 거지? 이런 거를 인식하고 생각할 수 있는 역량이 미래 사회 역량의 가장 큰 역량이라고 지금 OECD도 그렇고 경제 포럼에서도 그렇고 가장 핵심 역량으로 뽑은 게 그 문제를 인식할 수 있는 역량이 있느냐라는 거예요. 이거 그냥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그러면 문제를 인식했다라고 하면 그것에 대해서 대안적으로 해결책을 찾을 수 있는 역량이 있냐라는 거예요. 그럼 내가 기획하고 사고할 수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이런 인식이 있어. 그럼 이거 어떻게 해결할 수 있지? 이거의 핵심은 무엇일까? 이걸 질문할 수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거를 찾아내야 질문할 수 있을 거 아니야. 그러면 생각할 줄 알아야 질문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다 연결되어 있는 거거든요. 자기가 책을 많이 읽든 인문학적인 소양과 철학적인 역량들을 갖고 있어야지. 또는 우리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라면은 그 심오한 종교적인 질문들을 할 줄 알아요. 인생이란 무엇이고 인간이란 무엇이고 나는 무엇인가 이런 거를 할 줄 아는 힘이 더 필요한 거거든요. 이 힘이 있는 애들이 대안을 말할 수가 있어요. 문제를 찾아내고 대안을 말할 수 있는 역량. 이게 크게 두 번째 역량으로 사람들이 지적하고 있는 거거든요. 마지막 세 번째 미래 역량 중에서 가장 중요한 역량으로 뽑히는 게 무엇이냐면 이게 혼자 안 된다라는 거예요. 워낙 이 사회가 복잡해졌고요. 이제 지식의 양이 옛날 같지가 않아요. 지금은 전체 인류의 지식의 양이 2배로 늘어가는 게 이제는 뭐 시간 단위, 분 단위로 이제 막 바뀌고 있는 거예요. 그럼 두 가지가 필요한 거죠. 하나는 사람들끼리 소통할 수 있고 협력할 수 있는 힘이에요. 이건 이제는 집단 지성들이 필요하고 집단적으로 협력하는 힘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서로가 지식을 모으고 서로 질문을 하고 같이 힘을 모아서 집단적으로 사고해서 같이 좋은 질문들을 만들어내고 대안을 만들어내고 그러면 협력을 할 수 있어야 돼요. 협력을 하려면은 소통할 수 있는 게 대화를 잘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통하는 힘을 키워주고 대화하는 힘을 키워주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 사람과의 소통만 필요한 게 아니라요. 기계와의 소통이에요. 이걸 통틀어 기계라고 말하는데 지금식으로 하면 AI죠. AI 시대에 AI와 소통하는 걸 게을리하면 안 돼요. 내가 60대인데 지금 이렇게 죽어라고 챗GPT랑도 대화하고 이 흐름을 놓치지 않으려고 하는 거는 이 흐름을 놓치면은 소외가 돼요. 나는 이쪽의 소통은 완전히 막히게 되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면 시대에 뒤떨어질 뿐만이 아니라 그럼 내가 젊은이들이랑 이야기할 수가 있겠어요? 아니면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이걸 사용할 수가 있겠어요? 뒤떨어지지 않으려면은 기계와 친하게 지내야 되고 소통하려고 해야 돼요. 이거 나이 들었다고 안 되는 거 아니거든요. 힘들기는 해요, 솔직히. 시간도 많이 걸려요. 젊은이들을 따라가는 게 힘들긴 해요. 근데 힘드는 거하고 못하는 거하고는 다른 문제예요. 힘들지만 못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우리도 이러는데 더군다나 3040 부모님 세대 말할 것도 없죠. 본인들이 먼저 기계 소통하고 그리고 아이들의 소통을 하는데 근데 조심해야 될 건 있어요. 왜냐면 이 기계와의 소통 전에 뭐가 더 중요하냐면요. 인간과의 소통이 당연히 더 중요하고요. 인간과 소통하고 대화하려고 하면 당연히 아까 말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힘이 필요한데 그건 사고력이거든요. 창의적인 사고력이고 문제 해결력인데 이 문제 해결력은 많은 독서와 그리고 여유 있는 사고와 그 마음껏 자연을 즐기고 그 많은 경험 속에서 자연스럽게 형성되는 거거든요.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어릴 때는요. 유치원 때, 초등학교 때까지는 이걸 안 해주면은요. 이걸 아는 상태로 기계와의 소통하는 걸 먼저 배워버리면은 아이들이 창의력이나 인성이나 EQ가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가장 중요한 거를 배워야 할 시기에 그걸 놓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럼 나중에 아무리 기계와의 소통을 잘해도 아무리 AI를 잘 다뤄도 이 힘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이걸 잊으면 안 되고요. 그리고 문제를 인식한다는 거는 사랑의 마음이거든요. 그건요. 사랑할 줄 아는 마음이 없으면요 절대 저게 문제라는 걸 보지 못해요. 저 사람이 고통받는다는 걸 인식 못해요. 이게 가장 큰 지금 이 시대의 문제잖아요. 근데 사실은 더 필요한 게 무엇이냐면은 자녀가 사랑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게 해줘야 되는데 마음은 마음으로밖에 전달이 안 돼요. 부모가 서로 사랑하는 마음
그리고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들은 정말 내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 그랑 똑같이 다른 자녀도 귀하다는 걸 알고 그걸 존중하는 것들을 보여줘야지 아이들이 배우는 거고요. 부모가 먼저 선생님을 존중하고 존경하는 모습을 보여야지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선생님을 존경하고 좋아하게 되는 거거든요. 선생님을 존경하고 좋아하지 않는데 교육이 일어난다? 어불성설이에요. 착각이에요, 그건요. 그래서 솔직히 마음에 안 드는 선생님 만날 수는 있죠. 그렇지만 아이 앞에서는 항상 존경한다라고 말하고 우리 선생님이 최고야. 이렇게 말해주는 게 아이에게 주는 선물이거든요. 아이에게 마음을 키워줘야 되는 거예요. 사랑의 마음, 존경하는 마음, 감사하는 마음, 향유할 수 있는 마음, 그리고 즐길 수 있는 마음. 이런 마음이 형성이 안 되면은요, 뭐가 문제인지, 뭐 때문에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는지, 사람들이 필요를 채우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전혀 애들이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온통 이 기계 속에 빠져가지고 이 속에서 이것만 하고 있으면은 어떻게 그 마음을 배우겠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릴 때에는 기계와 친해지게 하면 안 되고 사람과 친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친구를 많이 만들어주고 좋은 친구들을 만나기 위해서 일부러 옆집에 놀러 가가지고 아이들과 함께 데려가서 두 가정이 친하게 지내는 걸 아이들한테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그럼 아이들은요, 부모들이 같이 이렇게 즐겁게 지내는 걸 보면서 아이들도 자연스럽게 그걸 배우게 되는 거거든요. 그 순서가 있다라는 거예요. 제일 처음 그 마음을 풍요롭게 해주고, 두 번째는 사고력을 키워주기 위해서 책을 많이 읽게 해주고 자연을 많이 경험하게 해주고 그리고 많은 재미있는 경험들, 여행하는 경험, 이런 그 힘을 키워주고, 그 다음에 자연스럽게 소통하는 힘들이 협력하게 하고 사람과 소통하게 하고 대화하는 법을 배우게 해주고, 그리고 나서 기계와 소통하는 법을 배우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미래 역량이라는 거예요. 이게 더 중요한 거지 학원 보내고 좋은 대학 보내는 게 중요하지 않아요. 이것만 돼 있다라고 하면 사실 아이들이 스카이 대학 가든 지방 대학을 가든, 아니 대학을 안 가든 아니면 해외 대학을 가든 그게 문제가 아닌 거예요. 이 힘이 있는 애들은요, 어딜 가든지 다 해내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은 평생학습 시대인데 평생학습은 자기가 스스로 공부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런 역량들이 준비되어 있고 이런 역량들이 풍성하게 경험되어 있는 애들은요, 자기가 스스로 그걸 다 만들어낸다니까요. 그리고 필요하면 자기가 다 공부해요. 정 안 되면 AI한테 물어서라도 그걸 다 자기 걸로 만든다니까요. 이게 진짜 힘이거든요.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이 인식부터가 받게 되는 거예요. 지금 당신의 질문이 다음 세대를 바꿉니다. 다음 시간에 또 함께 이야기해요.